단 하루 만에 한국과 중국 시장의 희비를 가른 보이지 않는 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아시아 시장의 맥박을 뛰게 한 핵심 동력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한국의 원자력, 그리고 중국의 음식 배달.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아시아 시장으로 쫙 밀려온 거죠.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분위기 좋아서 오른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이 숫자 뒤에는요, AI 그리고 정부 정책, 이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엔진이 쌩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동력,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휩쓰는 이 AI 골드러시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전혀 다른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게임의 판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전략이 확 갈리는 겁니다. 한국은 AI를 움직일 심장, 그러니까 막대한 전력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국은 AI의 두뇌인 소프트웨어 모델과 반도체 칩 개발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인데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거죠. AI 이게 그냥 코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또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과도 같아요. 바로 이 대목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하려고 미국의 원전 기업이랑 계약했다. 이 소식 하나에 한국의 현대건설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한 겁니다. AI와 원자력의 이 연결고리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폭발력을 가졌는지 증명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그냥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 이 가치 사슬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는 한국 기술 산업 전체의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인 셈이죠. 자, 그럼 이번엔 중국의 AI 두뇌 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7억입니다.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AI 모델 Q&A 누적 다운로드 횟수인데요. 경쟁사인 메타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이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AI라는 이 기술의 물결만큼이나 시장을 뒤흔드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손, 정부죠. 정부의 정책 하나가 어떻게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딱 갈라놓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국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역할이 주로 어떤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방산주가 주목받고 또 스페이스X로 불붙은 우주 경쟁에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니까 우주항공 관련 주식들이 막 날아오르는 시기죠.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려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중국 방식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요. 정부가 수출세 환급 규정을 딱 한 줄 바꿨을 뿐인데 태양광 산업에는 햇빛이 들고 배터리 산업에는 먹구름이 낀 거죠. 정책 하나에 두 산업의 희비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겁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예요. 정부가 음식 배달 업계에 과도한 가격 경쟁,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니까 오히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혈 경쟁이 끝나면 회사 수익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좀 아이러니하죠? 규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개별 산업, 그러니까 나무를 봤다면요. 이제는 숲 전체를 한번 보시죠. 경제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시장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도대체 왜 한국 원화랑 중국 위안화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는 올랐어요. 이 정반대의 움직임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원화가 약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튼튼하다는 소식에 달러가 강해졌고요. 둘째, 이웃나라 일본의 엔화가 정치 문제로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도 같이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고 어마어마한 원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 상승에 기름을 부은 거죠. 결국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460원대를 훌쩍 넘어서 1468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수입 물가 상승이라든지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런데 위안화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국의 AI나 반도체 산업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해외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게 위안화 가치를 쭉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럼 오늘 하루 정말 복잡하게 움직였는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시장에서 누가 웃고 누가 좀 힘들었는지 최종 성적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가장 빛났던 주인공들입니다. 한국에서는 AI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로 원자력, 그리고 정부 지원의 등에 업은 우주, 방산 분야가 아주 강했고요. 중국에서는 반도체와 AI,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 기대를 받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좀 힘든 하루를 보낸 것들도 있었죠.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정책 변화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한국의 소비재 기업들은 환율과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프라인 소매업은 계속해서 구조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움직임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의 파도였을까요? 아니면 AI와 정부 정책이라는 이 거대한 바람이 만들어낸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조류, 그 시작일까요? 앞으로의 시장이 그 답을 보여주겠죠.